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파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21시간 전에 코어팀 지갑이죠, GALK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살펴보면요, 마이그레이션 이 속도를 보았을 때 이전과 같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표를 보시는 것처럼 마이파이.앱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까지 960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만 개 지갑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 40만 개 지갑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일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1월 내내 하루에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지갑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었는데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월 마지막 날에는 현재까지 약 5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빨라졌다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평균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락업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지갑당 약 300에서 400파이 정도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현재 이 평균량을 체크를 해보면요, 800파이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매우 소량의 마이그레이션 지갑은 현재 잘 들어오고 있지 않은 편이고요, 1000파이에서 6000파이 사이에 있는 이 마이그레이션 지갑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그레이션 속도도 상당히 빨라진 편이고 채굴 기간이 길었던 지갑들의 이 마이그레이션 비중도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혹시 최근에 마이그레이션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X를 보시면요, 코어팀 공식 계정에서는 총 2개의 새로운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예기간의 KYC 및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마감일이 2025년 2월 28일로 연장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장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일정과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후에 발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스팅이 올랐는데요, 이 역시 유예기간 연장에 관해서 설명을 한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복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 기준으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업비트에서 파이 관련 소식을 다시 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이 토큰 포스트지의 뉴스를 인용을 하였고요, 파이 네트워크 글로벌 커뮤니티 900만 명 돌파를 한 부분, 그리고 메인넷 출시 지연 논란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링크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 출시 지연 논란에도 불구하고 9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를 해서 인도와 아프리카 등 글로벌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0일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파이는 900만 명의 이상의 사용자가 KYC 인증, 마이그레이션을 이미 완료를 했고 프로젝트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이를 사칭한 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파이 코어 팀은 주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공유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파이 네트워크 공식 소식을 전하는 X 계정의 파이 뉴스를 보면 최근 여러 국가에서 연이은 발전이 있었고, 최근 1월 26일 인도에서 열린 메가 이벤트에서 파이 지지자들이 모여서 프로토콜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부분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파이 행사를 언급을 해주면서 이 국가에서는 파이의 존재감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고, 또 아프리카 국가인 보트와나에서도 급속도로 파이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비판은 공식 메인넷 출시와 토큰 발행이 아직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출시를 계속 지연하면서 일부에서는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를 토큰 발행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죠. 이미 파이의 네이티브 토큰인 파이코인은 존재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차이점은 블록체인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오픈형이냐 아니면 일부에게 가능한 폐쇄형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큰 포스트지의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어팀은 프로토콜이 곧 공식적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발표에서 오픈 네트워크가 이번 분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토큰 포스트지에서는 소식을 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파이 관련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나서 댓글을 보니까 총 48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영상에 달리는 댓글 수의 5배, 6배 이상의 상당히 많은 댓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어제 파이 커뮤니티가 매우 뜨거웠던 이유는 올해 1월 말에 종료가 예상이 되었던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다시 한번 한 달 더 연장이 되면서 이에 대한 엄청난 실망, 놀라움, 분노, 이런 것에 대한 댓글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반반 갈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예기간이 한 달 더 연장이 좀 되었고 여기 간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오픈 네트워크만 1분기에 출시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댓글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파이 시스템은 정말 엉망이다. 이거는 스캠 프로젝트 확정이다. 등등 해서 이제는 파이 생태계를 떠나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또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분들의 또 댓글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개의 댓글을 제가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한 분께서는 제가 볼 땐 근본적인 이유는 솔루션 안정화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루션 동작의 불안정성 때문이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상당 기간 해본 사람으로서 느낀 사항입니다. 서둘러 시스템을 오픈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안정화시키고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는 글을 써주시기도 했고요. 또 한 분은 애초에 이런 유예기간 얘기를 하지를 말지, 진짜 코어팀 양치기 소년 인증, 신뢰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앉았고 유예기간 타이머는 딱 한 번만 했어야 되었다 라는 이제 비판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또 반대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안고 가려는 코어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이 오픈 네트워크와 별개라는 것에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유예기간은 잘한 것이다. 안 했으면 세워라 내워라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또 한 분은 2월 중 오픈 메인넷 확정하면서 KYC 타이머가 제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어팀 입장에서는 타이머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타이머는 영업상 전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유저를 안고 가고자 한다면 오픈 메인넷 일시 공지나 파트너십 일부 발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연기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쉬웠다 라는 분도 있으셨고요. 또 다른 분의 글을 보면 내가 그러지 않았냐, 결국 오픈 네트워크 기간 날짜는 3월 14일로 정해진 것이다. 연장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또 글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분의 글을 보면요, 연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KYC 진행 상황이라도 좀 공지를 해주지, 2천만 명은 넘은 것인지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파이에 관해서는 신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파이는 소통과 신뢰에서는 빵점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제 오늘은 이런 분위기의 여론이 지금 커뮤니티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해외 커뮤니티로 한번 나가보면은 국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이 파이코 팀의 중앙화적이고 느린 시스템에 비판을 해왔던 몇몇 파이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멜딘이라는 인플루언서와 또 파이 초기부터 참여를 해왔던 에디라는 인플루언서가 이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글과 생각을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두 명의 인플루언서도 완전히 폭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멜딘의 최근 포스팅을 보면요, 모든 암호화폐 이 프로젝트의 근간은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는 수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것을 코어팀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파이오니어들은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고 새로운 사용자를 초대를 하며 앱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모더레이터들은 단순히 무급으로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이오니어들은 검증자이며 노드를 운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교육하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파이코인, 부족한 소통, 불확실성,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지 않은 코어팀, 그리고 불명확한 일정들, 이런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지금 파이를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에디의 경우에는 저는 마가미를 반대를 하고 마가미를 연계하는 것에도 반대를 하고 6천만 개 이상의 실제 계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것에도 반대를 하고 또 반대로 GCB 이야기에도 반대를 합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투명성, 소통 방법, 현실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서 역시나 코어팀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답답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번 유예기간 한 달 연장 발표로 인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이 프로테스트, 즉 이 반대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하자. 이런 지금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좀 과격한 경우에는 이미 파일을 스캠으로 치부를 해서 지금 강력한 어떤 운동을 진행하려는 그런 계정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외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릴렉싱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디의 경우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광고를 끄는 등의 반파이적인 행동을 하거나 파이에 대한 보복의 형태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커뮤니티와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코어팀의 잘못이 커뮤니티 전체에 미친 영향을 무시한다라거나 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감정과 반응을 무효화하려는 것도 저는 커뮤니티와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번 이슈로 커뮤니티가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도 우리가 가볍게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파이적인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임을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은 제가 달력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가볍게 추측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일정을 보면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2월 1일은 매월 기본 채굴 속도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보통 내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주 간혹 하루 정도 더 연기가 되어서 발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한번 기다려 봐야겠고요. 그리고 2월 7일은 모더 감사의 날이 있을 것 같고 또 2월 말에는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월 14일에는 파이디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많은 파이 업데이트가 실제 이 기간에 쏠려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어팀의 공지에 따르면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은 한 달 더 연장이 되어서 2월 말에 종료가 되겠지만 여전히 오픈 네트워크는 이 종료일과는 별개로 움직일 것이고 2월 말 이전이나 이후에 나올 수 있다. 즉 유예기간과는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픈 네트워크 전환 가능 시점은 여전히 2월과 3월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오픈 네트워크가 당장 내일 서프라이즈로 출시가 되지는 않겠죠. 그 전에 사전 공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 날짜를 공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코어팀은 공지나 미팅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발표가 먼저 나오는 게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마이그레이션 양을 체크를 해보았을 때 하루에서 꾸준히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로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2월 중순이 되어서야 1000만 개 지갑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 바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마이그레이션 1000만 개 도달 시점도 굳이 2월 중순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 이른 시간에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생각을 이제 유연하게 가지고 긍정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2월에는 언제든 이 발표 같은 경우 먼저 나올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긍정적일 때의 경우의 수이고 3월로 발표가 미뤄지고 3월에 오픈 네트워크가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2월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이 커뮤니티가 잘 인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커뮤니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매일 큰 불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 가능하다면 확정 발표만이라도 2월에 나와 주어야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무엇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 질문이 항상 맴돌게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이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게 어떤 심리 게임이나 커뮤니티를 농락하려는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기술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 날짜로 100%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관해서 내부 찌라시도 어느 정도 돌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찌라시 내용일 뿐이니 따로 공유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코어팀도 6년 이상 지금 이끌고 온 프로젝트이고요. 그들에게도 이 프로젝트를 망쳐야 될 이유나 중간에 커뮤니티에 큰 반발을 일으켜서 어떤 좋을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어팀 입장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현재 오픈 네트워크로 출시가 빨리 되는 게 그들에게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금씩 미루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 업데이트나 법률 업데이트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막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마무리를 해보자면 코어팀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답답하고 가끔은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저도 수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얘기를 해서 최대한 내부에 있는 어떤 회의 내용이나 어떤 미팅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좀 감정적인 부분은 좀 더 제거를 하고요. 좀 냉철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자면 이제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를 내보고 커뮤니티를 들고 일어나서 코어팀에게 어떤 프로테스팅을 진행을 하더라도 코어팀이 언급을 한 이 주어진 기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기간을 먼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